현장에 예비 고1, 2 부모님들이 함께 계셔가지고요. 제가 뭐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갖고 계신 이 프린트가 1, 2학년 이게 합본이고요. 제가 최대한 공통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혹시 추후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이따가 설명회 끝나고 현장에서 대응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면 1층 상담실에다가 추가적인 내용 더 듣고 싶다 하고 그 메모 남기고 가시면은 제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프로그램에다가 부모님들 보시기 좀 편하도록 밑에 페이지도 제가 좀 달아놨거든요. 일단 1페이지부터 일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내년이면은 우리 수원 메가스터디에서 15년째 지금 제가 근속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윈터를 내년 1월이면 15번을 하게 되는데요. 해마다 제가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학생들하고 상담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윈터 하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는 물음을 제일 많이 받아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과연 이게 맞을까? 이렇게 힘든데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과연 가서 앉아만 있다 오는 건 아닌가? 혹시 중간에 아이가 막 못 일어나겠다, 못 가겠다, 이것 때문에 괜히 문제만 생기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1, 2월 윈터를 했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지켜봤을 때 1, 2월 달 윈터를 하고 어떤 행동 루틴이 나와야 되냐면, 학교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현재 아이들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지금 현재 예비고1 우리 부모님들은 내년에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는데, 학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7, 80% 정도 학교들이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면 주 5일 중에서 3일 정도는 4시 10분에 끝나고 한 이틀 정도는 5시 10분에 끝납니다. 아마 우리 고1 부모님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은 대체로 학원들 수업 시간이 6시 반에서 7시 정도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까지의 평상시 시간,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윈터를 잘 마치고 여기에서 좋은 습관과 인식이 생긴 아이들은 윈터가 끝나면 집에를 가지 않고 학원으로 바로 등원을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를 가지 않고. 왜 아이들이 학원으로 바로 오냐면, 윈터 때 했던 본인들의 중요한 인식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다들 학창 시절 보내셨고 지금 더 힘든 직장 생활 하시면서 자녀들 잘 돌보고 계신데, 어른들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간 관리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루틴 같은 것들. 아이들이 지금 앞으로 학년에 따라서 2년 또는 3년만 잘 시간 관리를 하면 명문대 진학도 물론이거니와 제가 지금 제자들이 지금 30대 초반인 애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그 당시에 넘어간 애들도 있는데, 어떤 제자들은 직장 생활할 때도 도움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습관이냐면은 미루지 않는다. 할 걸 우선순위로 빨리빨리 한다. 그런 거 중심으로 윈터가 좀 어떤 효용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게 딱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일단 개강은 12월 29일 월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현재 우리 지금 메가스터디에 다니고 있는 예비 고1, 2 학생들은요, 예비 고1은 지금 프리윈터라는 윈터 들어가기 전 프로그램을 지난 11월 24일에 개강을 해서 현재 지금 2주차 한창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비 고1은 이 프로그램이 12월 27일에 종료를 하고, 현재 우리 고1 아이들 지금 기말고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학교들도 많고요. 현재 우리 고1 아이들은 기말고사 종료가 끝나는 대로 예비 고2 프리윈터에 들어가서 윈터 들어가기 전 2학년 선행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집 요강에서 동그라미 3번 시간은 학생들 졸업이나 방학이 12월 안에 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다수의 학교들이 1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2월 29일 월요일부터
1월 7일 수요일까지는 일반적으로 학원 다닐 때처럼 주중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만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1월 8일부터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 토요일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아래 4번을 보시면, 저희가 개설되는 과목은 국영수 사과가 다 개설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1, 2 공통으로 국수형 그 과정이 개설되고요. 그 다음에 1학년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2학년은 물화생지의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개설이 되고, 아까 우리 남 소장님이 좀 중시했던 그 한국사는 내년에 시험 대비 기간에 중간 기말고사 때만 단기 특강으로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이 페이지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완공반 이제 표준 시간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예비 고1, 2 제가 칸으로 나눠놨고요. 동일합니다. 과목 순서만 좀 다르고요. 예비 고1은 월수금이 수학이고, 우리 예비 고2는 화목토가 수학이고, 반대로 예비 고1은 이제 화목토가 국어 영어고, 예비 고2는 월수금이 국어 영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차로 저희가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부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아이들이 지금 2부거든요. 그래서 2부를 그 인식하고 대하는 그 태도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습관이 시작되고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여기 설명해 오신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사전에 저하고 지금 상담하신 부모님들도 좀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8일이 이제 종일반 이제 시작하는 첫날인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1월 8일을 내년 3월 3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년 3월 3일이 다들 무슨 날인지는 알고 계시죠? 아이들 그 새로운 학년이 시작하는 입학 이제 새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제 입학하는 날이고, 예비고의 아이들은 이제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는 등교일이죠. 그래서 1월 8일을 내년 3월 3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월 8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내년 3월달 생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아이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갈려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윈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가 그리고 학교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겠네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반대로 이걸 더 싫어하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이거 방학이면 마지막으로 쉬어야 되는, 특히 우리 예비고1 같은 경우는 어차피 3월달부터 열심히 할 건데 이번 1월달은 좀 쉬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쉬는 건 자유인데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와 다르게 절대평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미 들어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1월 8일부터 고등학교에 새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프로그램의 디테일들이 몇 개 있는데요. 제가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9시부터 10시까지 하루 13시간인데, 수업이 6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자습과 질문하는 시간이 5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 식사 시간이 각 1시간씩, 그래서 13시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 혹시 부모님들 차중에 2168 엑센트 차주님 계시면 저기 같이 차키를 드리면 될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수업 13시간 중에서 6시간 수업, 5시간 자습과 클리닉.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5시간의 자습과 클리닉이에요. 사실 수업은 어디나 누구든지 다 하는 거고요. 이 자습과 클리닉 시간에 아이들이 어떤 습관과 루틴을 만들어야 되냐면, 그날 나온 숙제 그날 다 끝내고 간다 이겁니다. 예. 그날 여기서 나오는 숙제는 그날 다 끝내고 가고, 그 다음에 모르는 내용이나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물어보고, 개수가 적으면 당일 해결을 하고요. 당일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께 처리 방안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조정을 해주십니다. 뭐 예를 들면은 8개가 나왔다. 그 물리적으로 다 물어볼 수 없거든요. 설사 질문을 통해 물어본다고 해도 하루에 모르는 거 8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내가 뭐 많이 모르는데
다른 아이들 눈치 볼 것 없이 솔직하게 선생님 저 이만큼 몰랐어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께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니다. 예, 그게 일단 핵심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작년하고 제가 이제 컨텐츠를 좀 그 프로그램 그 시간별을 조금 다르게 한 게 뭐냐면 그 오늘 뉴스에 이제 내일 수능과 관련된 이제 기사가 났는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역대급으로 좀 어려웠다는 기사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렵다라기보다는 원래 그게 맞아요. 아이들의 그 학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갈수록 지금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 어렵다라고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앞으로 수능은 쉬워지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제 우리 예비고1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고 우리 현재 이제 고1 아이들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작하는 선택형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 내신도 잘 챙겨야 되지만 수능을 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수능 준비를. 아까 우리 남 소장님께서도 수능 준비가 잘 중요하다고 말씀을 이제 강조했는데 그러면 이제 수능을 잘 준비하려면 이제 어떤 과정으로 준비가 돼야 되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 해결이 먼저 돼야 돼요. 예. 숙제가 해결이 돼야 다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주로 저녁 시간에 이제 자습을 좀 많이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 집중적으로 숙제하고 질문을 하고 가라 했는데 작년에 윈터를 진행해 보니까 저녁 시간에 과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할 수도 없죠. 피곤하니까. 그러면 다음날 수업이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윈터 그 한 1월 20, 작년에는 또 1월 달에 그 설 연휴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진도 빼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요청하고 건의를 한 게, 부원장님 자습을 오전에 좀 많이 넣어달라. 왜 물어보니 저녁 때 미처 하지 못한 아이들한테 오전까지 시간을 줘서 오전 안에 다 끝내게 하고 오후에 좀 수업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줘서 작년에 시행을 좀 마지막 일주일 정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부터 보시는 것처럼 오전은 수업이 2타임밖에 안 돼요. 오전에 수업을 최소화하고 이제 그 오후에 수업이 좀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 원래 기존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표준시간표에서 이건 1, 2학년 공통이니까 같이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주로 이제 1교시에 이제 수학 수업을 많이 할 텐데요. 1교시에 만약에 월요일에 수학이다라고 하면 2교시가 국수형 1:1 클리닉 그리고 과목별 학습 코칭. 그러면 1교시가 수학이면 2교시에는 수학 선생님이 그 반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1교시에 수업했던 내용의 과제를 아이들이 거기서 바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숙제를 하고요. 거기서 그다음에 모르는 거 질문을 하고, 혹시 학생 중에 일부는 어제 과제가 해결된 것들이 없다면은 그때 거기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과 클리닉이 1:1로 교차로 진행된다는 점,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1시 50분부터 2시 사이에 매일 영단어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8시부터 8시 30분에 수학 1일 테스트가 있는데, 수학 1일 테스트는 이렇게 메모하시면 좋아요. 이게 과제 검사입니다. 이게 그냥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현재 숙제를 제대로 하고 있고 선행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중간고사나 기말 대비처럼 내신 대비는 복습이니까 이게 좀 덜한데, 선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제를 정말 제대로 하오는지, 그거는 숙제 검사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문제를 보통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보는데요. 반절은 교재에 있는 문제를 변형 없이 거의 그대로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도만 저희가 변형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1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단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이 시간에 보느냐 했는데, 이거 좀 에피가 좀 긴데 제가 짧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년 3월부터요 학원에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입시와 관련된 컨설팅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이제 예비 고2가 되는 부모님들은 제가 내년 3월부터 연중으로 이제 아주 시험 대비 피크 때만 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부모님하고 학생하고 1:1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학생이 발급받아온 생기부를 가지고 제가 컨설팅을 좀 해줬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다년간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활성화를 할 예정이고요. 그 토대로 우리 이제 예비 고1 학생들도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인데 2023년도에, 그러니까 2023년도면은 지금 올해 대학 들어간 아이들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메가스터디 현지 그때 2학년 아이들의 이슈가 뭐였냐면은 상위권 반 애들이 영어 모의고사 등급이 너무 안 나왔어요, 아이들이. 그해 이상하게.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머니들께서 영어 고민이 많다고 하셔서 그때 이제 생기부 컨설팅 하면 아무래도 이제 생기부 컨설팅을 받아야 되니까 상위권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죠. 중하위권은 본인 성적이 노출되는 거를 많이 꺼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상담 중간에 영어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그때 2023년도에 그때 52명 컨설팅을 했는데요. 그때 제 공통 질문이 뭐였냐면 학생들한테 길동아 학원에서 시키는 거 말고 네가 너를 위해서 매일매일 외우는 영단어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52명 중에서 1명 내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2명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는 아버지께서 직업차 이제 주재원으로 밖에 많이 나가 계시니까 걔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고 1명만 유일하게 네, 몇 개? 하니까 20개. 언제? 점심 먹고 5교시 되기 전 7, 8분, 10분 동안 짜투리 시간에 그냥 봤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올해 국정고 졸업하고 직윤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간 아이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고1 다니는 우리 메가스터디 아이들 중에 올해 1, 2월 달에 윈터를 했던 아이들은 그 아이의 강연도 들었어요. 선배와의 만남이라는 이벤트에서. 그때도 영단어를 이렇게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영단어를 꾸준히 보다 보니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 볼 때쯤에서는 내신 대비할 때 특별히 단어나 암기에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바로 문풀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이브가 된 시간으로 나머지 과목에 집중 투자를 해서 막판까지 성적을 굉장히 잘 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의견을 듣고 작년부터 제가 단어 시험을 이 시간에 픽스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습관이 내년에 학교를 가서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종일반 프로그램의 취지와 성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3페이지에는 완공반 수강료가 나오는데요. 이 수강료는 신입생들 수강료입니다. 이제 12월 29일부터 다니는 신입생들 수강료고요. 우리 재원생들 수강료는 이미 12월 달 수강료에 3일치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좀 궁금하신 분은 1층 상담실에 문의를 하시고, 원래 저희가 그 11월 30일까지 완공반 2강자 이상 사전 등록하시면 여기 제시된 금액에 추가 10%를 할인을 해 드리는데, 오늘 지금 설명에 처음 오셔가지고 해당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부모님들에 한해서는 이번 주 주말까지 유예를 해드려요. 그러면서 저희가 기존 재원생들이랑 마저 미처 못했던 부모님들도 이번 주 토요일까지 완공반 기준으로 2강자 이상 수강하시면 해당 금액에서 추가 10% 할인되니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5반 간단히 보겠습니다. 5반은 일단 1부는 동일합니다. 1부 12월 29일부터 1월 7일까지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2부에 오전 9시까지 등원이 아니라 이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가 이때가 이제 메인 수업 시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후반을 만든 취지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예체능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 학원을 다녀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학원에서 최소 과목만 수강하고 기존의 학원을 다녀야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유 때문에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원래 최근 3년 동안 오후반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3, 4년 만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후반은 어떻게 인식하시면 되냐면, 기존 원래 다니는 수업인데 평소보다 1시간 더 많이 하고 시간대를 좀 변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후반은 저녁 야자와 클리닉이 이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대신에 요거는 별도의 비용으로 유료로 진행이 되는 점, 그리고 5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페이지하고 7페이지는 장학제도인데, 6페이지는 현재 우리 예비 고1에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7페이지는 예비 고1 부모님들께서도 내년에 저희 학원을 계속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의 장학제도가 적용되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와 9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거를 조금 묶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해 이제 고2가 되는 아이들이 이제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 통합수능으로 수능을 치르는 첫 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대입은 내신 기준으로 9등급 툴로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처음 깨고 이제 진행되는 입시가 2028학년도인데 아까 남 소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올해 현재 고1 아이들이 복받은 세대다. 왜 그러냐면 재수생들의 지원이 제한되지는 않을 거고요. 재수생이라고 지원을 못하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대신에 내신에서 불이익들이 좀 발생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번 이제 겨울방학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냐면 육사. 여기서 육사라는 건 뭐냐면 6은 내신이에요. 6은 아무래도 2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1학기나 해당 과정을 준비해야 되지만 4는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학기 중에는 아무리 뭐 내신이 쉬운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 자체가 많이 바쁩니다. 수행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겨울방학을 제외하고는 선행이나 수능을 준비할 시기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중요하게 좀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부분 넘어갔는데 3학년이 되면 그 11월 달에 수능 시험 보는 거 말고요. 6평하고 9평이라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2번의 모의 수능을 봅니다. 이제 그 시험에는 이제 N수생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 고1부터는 9평이 8월 달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현재 9월 초에 보는 9평 모의고사가 올해 고1 아이들부터는 그러니까 2027년도겠죠? 8월 달로 좀 앞당겨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9월 중순 정도까지 저희가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데 수시 원서 넣기 전에 9평이 수능 보기 전 마지막 중요한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적을 좀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시사하는 게 뭐냐면은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학하자마자 시험 보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 뭐 그동안은 학교 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제 겨울방학 때 공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여름방학은 아마 원래 짧았지만 훨씬 더 기본적으로 짧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공부를 2학년, 다음 학년, 다음 학기 그리고 수능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기는 겨울방학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겨울방학이 예비 고1, 예비 고2 정말로 중요한 어떤 그러한 그 시기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면 국어는 그 올해 고1부터는 통합수능이어서 선택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고2, 그러니까 예비 고3까지는 본인들이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뭐 사탐론 이런 것도 들어보셨잖아요. 이과인데 사회도 보고. 근데 이제 올해 고1 아이들부터는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과목으로 똑같은 영역의 수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문학하고 독서, 비문학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 2학년 공통으로 전부 다 문학과 독서 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1학년은요, 지금 올해 달라진 점이 이제 5대 3대 2로 5가 문학, 그 다음에 3이 문법, 그 다음에 2가 비문학.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이제 비문학이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9페이지의 예비 고2 부모님들은 1학기 때는 아이들이 문학만 시험 보고요. 1학기 때는 아이들이 문학만 시험 보고 2학기 때는 한 7대 3의 비율로 7은 독서, 비문학이고 3이 문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1, 2 공통으로 문학과 독서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2월달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문학과 비문학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어는 이제 고1이건 고2건 내년에 이제 내신 시험을 보려면 그 각각 해당 학년의 교과서 내용과 근데 교과 내용은 뭐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특단할 수는 없고요. 모의고사가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은 고1 3개년 기출 모의고사를
2학년 학생들은 고2 3개년 기출 모의고사를 정리하는데 왜 1학년에 2학년이 있고 2학년에 3학년이 있냐면 아무래도 상반 아이들은 이제 그 1학년이지만 2학년 것도 풀어봤고 2학년이지만 3학년 것도 풀어봤고 아무래도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를 수가 있으니 전반 공통으로 각각 1학년, 2학년 영어부터 시작을 하되 반에 따라서는 이제 1학년 상반은 이제 뭐 2월 달에 2학년 걸 할 수도 있고요. 2학년 상반은 2월 달에 3학년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천일문이라는 책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책이 좀 두껍고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좀 편집을 해서 해당 내용으로 학년별 수준에 맞게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은 뭐 전반 공통으로 40개에서 80개까지 매일매일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과목이 수학입니다. 수학인데 수학은 그 국어 영어와 다르게 그러니까 국어 영어는 12월 29일에 시작해서 1월 말에 저희가 끝나고요. 수학은 12월 말에 시작을 해서 2월까지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전 학년 공통으로 내년 2월까지 각각 1학기 과정은 다 끝납니다. 예, 전부 1학기 과정은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과정은 최소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공통으로 끝내려고 해요. 일단 내년 중간고사까지는. 그리고 이제 반에 따라서 상반 같은 경우는 2학기 과정이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정리해 들으면 수학은 전반 공통으로 1학기부터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대신 상반은 2학년 과정은 2학기 과정은 다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는 이제 2월 달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2월에는 저희가 이제 변형된 윈터를 진행을 하는데 2월은 9시부터 10시가 아니라 1시간 늦춰서 오전 10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월에는 9시에 못하는 이유가 2월 초에 저희 재수반이 정식 개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수하는 학생들이 8시까지 학교를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셔틀 문제랑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10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윈터를 통해서 더 좋은 학습 습관 생기고 더 많이 하겠다는 학생들은 8시 차로 들어와서 이용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 추후에 안내하고 조사를 할 거고요. 단지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오전하고 저녁이 좀 스위치가 됩니다. 바뀌는데 오전이 자기주도 학습. 예, 각 학년별로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숙제랑 질의응답을 하겠죠. 저희 선생님들의 관리를 받고요.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2시부터 6시까지는 윈터스쿨 국수형 레벨업 특강, 학년별 테마 특강을 개설하는데 이 수업이 수능을 대비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월 달은 조금 내신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2월은 내신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수능을 대비하는 수업을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녁 7시 10분부터 9시 50분까지는 윈터 1부와 동일하게 저녁 수업을 진행하는데 2월은 사실 그 3월 신학기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각 학년별 회색으로 체크해 놓은 그 각각의 수업 시간표가 이제 내년도 3월 달부터 운영되는 수업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월까지 잘 마무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11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는 표 내용들이 이제 2시부터 6시 사이에 진행되는 그 학년별 수능 또는 수능과 내신을 대비하는 각각의 특강 프로그램이고, 보통 저희가 1월 한 20일쯤 되면은 학생들 상담을 통해서 물론 부모님들하고도 조율을 하고요. 2월 콘텐츠에 관한 것들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2월은 자습을 몇 시에 나올 건지 또는 2월에 오전 자습을 5일 다 나올 건지 최소 이틀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이틀 나올 건지 3일 나올 건지 4일 나올 건지 특강은 학생이 어떤 특강을 들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우리 부모님들께 이제 두 가지만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대전제는 대입을 위해서 현재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내년 그러니까 2026년 4월부터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면 대입 그 사전 예고 2년제이기 때문에 내년 4, 5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내용이 나오면 아마 내년 여름 썸머스쿨 때 우리 저기 남 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표 컨설턴트가 모시고 다시 한번 세부적인 일단 설명회를 진행을 해야 될 테니 내년 4월을 주목하셔야 되고 마지막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현재 고1 부모님들은 뭘 확인을 지금 하셔야 되냐면 아이들 2학년 학교 과목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해당 내용들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 고1 부모님들은 내년 4월부터 2학년 교과 과목 선택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4월에 결정 짓는 게 아니라 4월 정도에는 가조사 정도만 하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들을 소개하고 너 뭐 들을래? 이렇게 가조사 정도만 하고요. 1학기 때 5할 이제 반절 정도 픽스가 되고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거는 아이들의 진로나 적성이 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서 전공이 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과목 선택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친구들 따라 과목 선택을 하거든요. 그랬다가 나중에 해당 과목하고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분리사항이 있으니 일단 어디에 주목을 좀 하시면 되냐면 오늘 그 저희 설명회 자료집에 보시면 주요 대학 기준으로 그 필수 과목 무슨 권장 과목 그런 내용들 보셨잖아요. 각 대학 홈페이지에 우선 들어가 보시면은 그 대학 해당 학과에서 우리 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꼭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을 나열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참고로 이제 내년에 학교를 이제 들어가는 예비고1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페이퍼는 주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그런 내용들 꼭 참고하시고 2월 달에 그 입학 전에 예비고1 부모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소규모 간담회로 이제 생기부라든지 내년에 좀 학교 좀 비교과 같은 거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를 제가 따로 간담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 고2 부모님들은 내년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생기부 컨설팅 상담이 진행이 되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설명회와 관련된 프로그램 안내는 이걸로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원에 남지현 선생님이라고 그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탐구단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